제가 봤을 때 이게 전문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은 이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잘 번다 하면은 이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각자 본인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신경과라고 하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이제 생소한 분야를 하고 있고, 이제 노무사님도 이제 노무사라는 많이 익숙치 않은 직업이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각광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노무사는 정확히 어떤 직업이죠? 그쵸. 노무사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은 뭐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법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채용부터 퇴사까지 그 모든 관련된 노동 이슈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 체계를 뭐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노조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이제 법적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 실무 현장 감각도 많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법은 기본이고 기업의 현장,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무사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격 자질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노무사는 일을 잘하려면 음. 먼저 사람들을 진짜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네, 왜냐면은 결국에 노무사 일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회사, 기업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둘 다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또 필요한 게 또 있을까요? 준비해야 된다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직원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 감정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면서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걸 안내해줄 수 있을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 감정이 우선이거든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아무리 뭐 노무사라고 노동법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이미 이거는 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제 얘기도 당연히 이해해주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이 상황이 얼마나 이제 힘든지 알겠다 얘기를 해주면서 법적 해결책을 필요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 법적 지식만으로는 이 업계는 조금 부족하네요. 네, 왜냐하면 또 사람 간의 관계와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은 당연히 먼저 기본이고 그걸 활용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사람 감각으로 좀 판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무사에게는 결국엔 이제 사람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법은 어차피 계속 바뀌고 판례도 계속 쌓이고 새로운 사건들도 생기니까 저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화하는 능력은 그게 이제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이제 법적 지식을 얹어서 비로소 그런 부분을 함께 했을 때 좋은 노무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궁금했던 의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사는 의대부터 가야 되니까 보통 중고등학생 때 이미 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의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건데, 이제 제 개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글 쓰는 것도 읽는 것도 많이 좋아했는데, 오히려 이제 수학적, 과학적 사고 능력을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문과 조금 했거든요. 문과요? 근데 문과인데 갑자기 의대예요? 직업이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남의 문제를 보면 해결해 주거나 새로운 생산을 통해서 그 가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제가 문과를 갔을 때 글 하나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창작으로 생산적 가치를 이루는 거는 내 능력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과를 선택을 해서 가보니까 이제 또 어릴 적에 다 꿈은 또 세상을 바꾸겠다, 꿈이 다 과학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랑 수학을 해보는데 이거 너 어려운 건 둘째치고 천재들이 주변에 그렇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천재적인 건 없지만 꾸준히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에 생산적 가치를 주면서 평생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뭐지? 하다가 아예 사람은 한 번은 아프다. 그래서 사람 아픈 걸 돕는 거는 평생 먹고는 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의대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픈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의사를 했다인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유튜브에 나가도 돼요 이거? 이게 그런 말이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사람을 돕는 일은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일은 항상 없어지지 않고 평생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의사는 사람을 상대하니까 항상 수요가 있을 거다. 이제 그걸 되게 잘하면 이게 내가 굉장히 사회에서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쓸모 있는 가치로 여겨질 거라 생각을 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러셨군요. 또 그래서 이제 필수과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특히 또 신경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경과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과 뭐 하는 거지? 신경외과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과가 뭐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경과는 이제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 신경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컴퓨터의 메인보드 이후로 이제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로 연결되는 전선 다발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작동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각 키보드, 모니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선 다발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건 아닌지 이제 보는 질환이고요. 대중적으로는 가장 접근하는 거는 이제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치매, 뇌졸중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이쪽에서 희귀 질환에는 뭐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아니면 뇌염, 뇌전증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좀 어지럼증 같은 거는 일반인들도 자주 있는 것 같고 또 치매나 뇌졸중도 간간히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다른 희귀 질환들은 좀 생소하고 좀 뭔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이제 성격이 의사 직업으로서 맞는지 의사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전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의사들 성격에 대해서는 진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데 마더 테레사 같이 착한 사람부터 개차반까지도 되게 다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다른 업계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성격이 와도 의사라는 직업은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노무사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의사는 어떤 성격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모든 성격이 다 의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이제 다른 직업의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이제 시작을 해서 뭐 본인의 색깔도 맞추고 분야도 맞추고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가서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딱 졸업해서 면허를 받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무궁무진한데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우면 연구를 가도 되고 진료가 없는 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이런 과를 가셔도 되고요. 나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되게 자극적인 드라마 같은 사람이 좋다. F1 경기처럼 350km로 막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면 응급의학과도 있으시고요. 나는 이게 뭔가 딱 답답한 게 싫어서 떼거나 자르거나 해서 딱 단칼에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외과나 이런 과들도 있으시고요. 또 정확한 진단 검사 이런 게 희망하신다면 저처럼 이제 내과 계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고, 정말 나는 이것저것도 싫다, 나는 피냄새고 사람이고 싫다 이러면은 이제 의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과적인 성향을 끝내 못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학 전문 기자로 이제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의학 전문 변호사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웹툰이나 소설을 내신 분은 근데 그분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사 그 직업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 가능한 직업 같은데 웹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은 없나요? 아니면은 뭐 절대 이런 사람은 의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 면허증은 약간 입장권 같은 거고요. 입장권을 따고 나서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성격은 하나 있는 게 평생 공부하고 변할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AI 시대여서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이 직업을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매년 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발전하는데 이거 못 따라가면 도태되고요.
또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전문직의 존재 가치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AI가 어차피 지식은 더 잘 아니까 그걸 가지고 제공을 할 때 책임을 져주는 사람을 좀 이제는 희망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들다. 근데 평생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전문직의 공통적인 성격과 특성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 시대 오면서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학생 때 수련 시작할 때랑도 비교해 보면 진짜 매년 천재개벽으로 진짜 바뀌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음 기회에 너무 섭비도 이제 AI 문제 많으시죠? 저도 사실은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 또 전문직 또 문과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저희가 재밌게 노닥거려 보도록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돈 잘 버는 의사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 이게 학자로서 어느 분야에 이제 대가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철두철미하고 되게 고집 있으시고 예민하고 한결같고 꾸준하세요. 시원하면은 뭔가 장인 정신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무조건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격 진짜 많으시거든요. E도 있고 I도 있어요. 다 있는데 새로운 도전에 절대 주저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대중을 겨냥을 해서 유행이라는 걸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의사는 배울 때는 항상 근거 기반의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계속 훈련받는데 이제 경제적 성공은 근거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전에 없던 무언가를 창출을 하거나 이제 가치 인정을 받고 막 그렇게 새롭게 창출해서 하는 건데 새로운 걸 만드는데 과거 데이터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트라이를 해보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거 기반 사고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쟤 좀 이상하다, 막 튄다, 뭐 특이한 거 한다, 뭐 쓸데없는 거 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 부딪히다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근로소득 모아서 이제 부동산, 주식 투자 이제 꾸준하게 모아신 분들이 말년에 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졸업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학문적 성공은 어떤 좀 장인 정신의 이미지가 있고 경제적 성공은 결국에 새로운 걸 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좀 사업가, 투자자 이미지가 결국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었는데 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 뭐 4분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월급 생활자, 사업가, 자영업자, 투자자 뭐 이렇게 4분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쉬어가는 노닥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노무사님과 함께 의사와 노무사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각 직업에 맞는 성격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체에 걸러지듯이 본인에 맞는 성격의 직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들. 물론 이제 그 직종에 또 오래 있다 보면 그 직업에 맞는 성격으로 또 조금 개조가 되는 거 있긴 한데 이게 뭐 적은 거 훈련이 돼서 또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노무사로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게 정말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계속되면은 자신에게 좀 맞는 자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새로운 노무 이슈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노무, 의학 이런 지식 갖고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자. 노닥TV였습니다.